당신 이혼해요. 결혼 40주년 기념일 아침, 남편은 차가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은숙 62세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남편은 은숙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겠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한 여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찾아낸 놀라운 반전의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도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배신의 아침. 2024년 3월 15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은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태수 65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상차림이었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갓 구운 김의 고소한 냄새, 은숙의 손길이 닿은 밥상은 언제나 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하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태수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죠. 태수는 밥 한 술도 뜨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시오. 은숙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 40주년이잖소. 그래서 오늘 말하기로 했소.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소.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은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 재혼할 사람이 있소. 그 한마디에 은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요? 수진이라고 우리 회사 후배요. 올해 49살이요.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젊은 여자한테 정신이 팔린 거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소?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소? 나도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지 않소? 태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당신은 40년간 나한테 헌신했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소. 그 순간 은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그녀는 20대 초반에 태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태수를 믿고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태수가 대학원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서 학비를 댔습니다. 태수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할 때는 매일 새벽같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태수의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친정 부모님도 뒷전으로 하고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명품 가방을 살 때도 은숙은 그저 가족을 위해 아껴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선택한 거라니.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오. 이제 각자 살아가시오. 태수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이제 수진이네 집으로 갈 거요. 이혼 서류는 다음 주까지 도장 찍어서 보내주시오. 재산은 반반 나눠주겠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던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밥상,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은숙은 식탁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남편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 지은 38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혼하신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숙은 딸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친 거예요. 60대 중반에 무슨 재혼이에요? 그것도 거의 20살 어린 여자랑? 그 사람 이름이 수진이래. 알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은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 이 여자예요. 최수진. 아빠 회사 마케팅팀 차장이래요. 사진 속 여자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은숙은 자신과 너무나 다른 그 모습에 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40년간 아빠를 위해 사셨잖아요. 근데 아빠는 이게 뭐예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하지 마. 은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냥 보내줘야지 뭐. 엄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붙잡고 싶지 않아.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은숙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어떤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첫째 지은이를 낳던 날 남편이 울먹이며 고마워하던 모습. 둘째 민준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하던 그 밤들. 태수가 승진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숙은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니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예전에 써준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고마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함께하자. 노랗게 바랜 편지들. 한때는 진심이었을 그 말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편지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2부 몰락의 시작. 일주일 후 은숙은 약속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아파트는 태수가 가져가고 은숙은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순순히 넘어가면 안 돼요. 아들 민준 35세이 반대했습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죠. 엄마가 40년간 헌신한 건데. 아니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은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그냥 내가 새 출발하는 게 나아.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아무런 직업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은숙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40년간 살던 넓은 아파트에서 이제는 혼자 사는 좁은 방으로 짐을 정리하면서 은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토지. 은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숙에게 몰래 건네준 서류였습니다. 며느리, 이건 내가 평생 모아서 산 땅이야. 아무도 모르게 내 명의로 해뒀어. 당시 시어머니는 큰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태수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몰래 돈을 모았지. 남편한테 들키면 다 날릴까봐 내 친구 명의로 조금씩 땅을 샀어. 어머니, 근데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이 땅 내 아들 태수한테 주면 안 돼. 그놈도 아버지 닮아서 사업한답시고 날릴 게 뻔해. 시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착하고 알뜰한 사람이야. 40년간 내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했잖니. 이 땅은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혹시 모를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 이건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태수한테도 애들한테도. 오직 너만 알고 있어. 훗날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꺼냈어. 그 후 시어머니는 한 달 뒤 돌아가셨고 은숙은 그 서류를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30년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죠. 양평 토지, 지금은 얼마나 될까? 은숙은 다음날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어머, 고객님, 이 지역이 최근 개발 예정 지역으로 확정됐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대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30년 전에 사셨다고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15억 정도 되겠는데요? 뭐라고요? 은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으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지역이 완전 핫플레이스거든요. 전화를 끄는 은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억. 그것은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걸 남겨주신 거였구나. 은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잘했어. 이혼할 때 재산 반반 나눈 거. 며칠 후 딸 지은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그 땅 얘기를 아빠한테 했으면 아빠가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게. 은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이혼하기 전에 그 땅을 알았다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태수에게도 일부가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이 확정된 후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땅은 온전히 은숙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지은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평생 남위에서만 사셨잖아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지, 그리고 태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지. 3부 역전의 시작. 이혼 후 2달째, 은숙은 양평의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 땅의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원. 은숙이 오픈한 카페의 이름이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성북동의 한적한 골목. 작지만 아늑하고 정원이 아름다운 2층 한옥이었습니다. 엄마 60대에 카페 창업이라니 괜찮으실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평생 요리하고 집 꾸미는 거 좋아했잖니. 이제 그걸 일로 만들어 보고 싶어. 은숙의 눈빛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대요. 홈메이드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힐링되는 공간이에요. SNS에 카페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은숙이 직접 만든 수제 케이크와 전통차는 큰 인기였습니다. 40년간 가족들을 위해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유튜브 찍어도 될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유튜브요? 네, 저 먹방 유튜버인데요. 여기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싶어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할머니의 정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헐, 대박. 여기가 그 유튜브에 나온 카페구나. 60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신대요. 완전 멋지지 않아요? 은숙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당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성. 언론에서도 은숙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은숙 씨. 이혼 극복하고 성공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 은숙은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은 60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반면 태수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과의 재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오빠, 나 이거 사줘. 오빠, 오늘 저녁은 그 비싼 레스토랑 가자. 오빠, 내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고 싶어. 수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아끼자. 내가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어. 뭐?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서 뭐라고 했어? 나한테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수진은 화를 냈습니다. 전 부인이랑 살 때는 돈 아끼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태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던 예전과 달리 수진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그냥 오빠가 알아서 먹어. 저녁에 퇴근하면 따뜻한 국이 끓고 있던 예전과 달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빠, 나 요리 못해. 그냥 배달시켜 먹자. 빨래, 청소, 설거지. 모든 것이 태수의 몫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역할 분담을 좀. 오빠가 남자잖아. 그리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집안일 좀 하는 게 어때? 수진의 대답은 태수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태수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김상무님, 요즘 소문 안 좋으시더라고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정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냐는 얘기가 돌아요. 뭐라고? 40년 해로한 부인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갔다고. 다들 수군거려요. 태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수진과의 관계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무님 부인이 우리 회사 사람이라며? 아, 그 마케팅팀 차장? 나이 차이 엄청 나던데. 좀 그렇지 않아?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태수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김상무님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회사 분위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지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어. 뭐? 진짜?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돈 어떻게 벌 건데?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당분간. 당분간? 당분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수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오빠가 안정적이라서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미안해, 수진아. 내가 뭐라도 일자리를 구해볼게. 하지만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 오빠, 나 쇼핑 좀 하고 올게. 수진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은숙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문득 전 부인 생각이 났습니다. 40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던 은숙.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은숙. 자신이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은숙. 내가 미친 짓을 한 건가? 태수는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무너지는 남자. 이혼 후 4달째. 태수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수진이 쓰는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 식사로 이미 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돈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아껴 쓰라고? 수진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오빠랑 결혼했는데? 편하게 살자고 결혼한 거잖아. 그래도 내가 지금 일이 없으니까. 그게 내 문제야? 수진이 드디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일 구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돈 아끼자고 해? 60대 중반이 어디 쉽게 일자리가 있나? 그건 오빠 문제고.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태수가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이혼하자.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결혼한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실수했어.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제력 있는 남자랑 살고 싶었는데 오빠는 이제 백수잖아. 내가 다시 일 구하면. 됐어. 나 이제 진수 오빠랑 사귈 거야. 수진이 옆에 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강남에서 건물 3채 가진 건물주야.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완벽해. 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오빠가 알아서 하지. 내가 왜 신경 써? 수진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이 아파트 월세 다음 달부터 오빠가 내. 난 이제 진수 오빠네 집으로 갈 거니까. 뭐? 월세를 내가 어떻게 내? 나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나가든가. 내 알 바 아니야. 수진은 짐을 다 챙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선택한 새 삶. 그것은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태수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짐을 꾸려 나오던 날 이웃들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쯧쯧, 저 사람 40년 된 부인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갔다가 또 차였대. 인과응보네, 인과응보. 저런 사람은 벌 받아 마땅해. 귓가를 찌르는 수군거림. 태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딸 지은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태수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좁디 좁은 방. 한때 50평 아파트에서 살던 자신이 이제는 3평도 안 되는 고시원 방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밤에 누우면 은숙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삼겹살 어때요? 여보, 이거 맛있게 나왔어요. 어서 드세요.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4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금쪽같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이, 미안해. 태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65세 나이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태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상무였던 자신이,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던 자신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담배 한 보루 주세요. 그들의 반말과 무례한 태도에 태수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을 새우고 아침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은숙이 차려준 아침 식사, 폭신한 침대, 따뜻한 집, 내가 뭘 버린 거지? 태수는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북동의 한 카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이 카페는 홈메이드 케이크와 따뜻한 분위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스토리가 감동적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는데요. 태수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은숙이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내어주는 은숙. 저는 이혼 후에 오히려 제 인생을 찾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은숙의 밝은 표정과 당당한 목소리. 태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은 이 꼴이라니. 손님 계산해 주세요. 손님의 목소리에 태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4,500원입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구나. 태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렸으니까요.
오부 운명의 재회. 이혼 후 5달째. 할머니의 정원은 더욱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카페 운영에 재미를 붙여 쿠킹 클래스까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통 떡 만들기를 해볼게요. 수십 명의 수강생들이 은숙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세요. 레시피도 훌륭하지만 사장님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에요. 은숙의 인생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죠. 저도 사장님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래요. 40년 헌신하고도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은숙은 매일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앞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 태수 씨?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본 전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염을 깎지 않은 얼굴, 낡은 옷. 한때 깔끔하고 멋있었던 태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숙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서.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용서해줘.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은숙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날 수 없어. 태수 씨, 나 수진이한테 차였어. 4개월 만에. 회사에서도 잘렸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수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40년을 함께한 당신을 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은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40년을 함께했던 남자. 하지만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 일어나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태수 씨.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은수가 제발.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렸죠. 더 젊고 예쁜 여자를 택했잖아요. 은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이혼이 나한테는 축복이었다는 걸. 뭐, 당신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잘 살고 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숙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은숙아. 그리고 태수 씨. 은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어요. 은숙은 돌아섰습니다. 은숙아, 은숙아. 뒤에서 태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 그날 밤 은숙은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잘했어. 내 딸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6부 새로운 만남. 태수와의 재회 이후 은숙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카페 운영에 더해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재기 성공 스토리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은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방송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오랜만이에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강민호 씨? 은숙이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강민호는 은숙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40년 전 은숙이 태수를 만나기 전에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를? TV에서 봤어요. 은숙 씨가 카페를 하신다길래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민호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은숙 씨 손길이 닿은 곳은 역시 달라요. 과찬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저는 사실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어요. 어머, 암이었어요. 갑자기 발견돼서 1년도 못 버티고 민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살았어요.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나갔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TV에서 은숙 씨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민호가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도 이렇게 멋지게 재기하신 모습 보고 저도 다시 힘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은숙을 도왔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호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정원을 가꾸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에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저 남자분이 사장님 남편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에이, 그렇게 보기만 해요? 눈빛이 완전 다른데요. 손님들의 농담에 은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숙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은숙 씨를 좋아해요. 사실 대학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은숙 씨가 태수 씨랑 사귀길래 말하지 못했죠. 민호의 고백에 은숙은 당황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민호 씨,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나요? 천천히 편하게요. 저는 은숙 씨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호를 보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태수와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은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호 씨, 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호의 따뜻한 미소에 은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민호는 은숙을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손으로 쓴 편지, 그리고 함께 산책하는 시간. 민호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은숙 씨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는 은숙 씨가 대접받을 차례예요. 민호의 말에 은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태수에게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배려와 존중. 민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은숙은 민호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랑 사귀고 싶어요. 정말요?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은숙 씨. 제가 정말 잘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60대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하지만 그것은 20대의 사랑보다 더 진하고 깊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랑. 은숙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7부 마지막 선택. 은숙과 민호가 사귀기 시작한 지 2개월 후, 태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겨우 월세를 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어느 날 태수는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원, 은숙의 카페였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숙이 어떤 남자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태수는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지만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종 소리에 은숙이 돌아봤습니다. 태수 씨?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숙아, 저 남자는 누구야? 태수가 민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은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남자친구?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이혼한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도 수진 씨랑 바로 재혼했잖아요. 나는 안 돼요? 그건, 나가주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민호가 태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감히 나한테. 저는 강민호입니다. 은숙 씨의 남자친구고요. 민호의 당당한 태도에 태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숙아,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나가세요.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잘못했어. 태수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민호가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은숙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내 부인한테 애원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 전 부인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예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태수는 쫓겨나듯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태수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린 거지? 40년을 함께한 아내, 따뜻한 가정, 자식들의 존경,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태수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태수,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태수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여유도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어 응급처치만 받고 나왔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온 태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린 것, 젊은 여자에게 혹한 것, 가족을 저버린 것,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비참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은수가 정말 미안해. 태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늦었습니다. 은숙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팔부진정한 행복. 1년 후 할머니의 정원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은숙은 2호점, 3호점을 오픈했고 각 지점마다 중년 여성들을 고용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은숙의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60대 여성 창업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다. 은숙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숙과 민호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은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카페 정원에 촛불을 켜고 장미꽃으로 길을 만든 로맨틱한 세팅이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은숙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60대의 재혼. 하지만 그것은 첫사랑처럼 설레고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카페 정원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엄마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남위에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요. 고마워, 지은아. 아들 민준도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민호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민호가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멀리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는 담 너머로 은숙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은숙, 새 신랑과 행복하게 서 있는 모습. 은숙아, 정말 행복해 보이네.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태수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한 것이죠. 은수가 행복해라. 정말로. 태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한편 은숙은 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한강 산책 갈까요? 좋아요. 은숙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40년간 느껴보지 못한 진짜 사랑,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사는 삶. 민호 씨, 고마워요. 왜요, 갑자기?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숙 씨가 제 인생의 빛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고 은숙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여보, 오늘 신문 봤어요?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기사인데요? 은숙 씨 전 남편 얘기예요.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 회사 상무 김태수 씨, 고향에서 작은 식당 운영.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은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수 씨가 식당을 한대요? 네, 고향에서 작은 국밥집을 연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태수는 5년간 고향에서 조용히 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작은 식당을 열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됐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용서는 진작에 했어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결국 저를 아프게 하는 거더라고요. 태수 씨를 용서하고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역시 우리 여보가 대단해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태수 씨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요? 제가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기대되네요. 은숙과 민호의 일상은 소소하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카페 2층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5년이 됐다. 5년 전 그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혼이라는 고통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발견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민호를 만났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태수에게 감사한다. 그가 나를 버려줘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가 나를 떠나줘서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0대에도 70대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은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은숙은 하늘을 향해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잘 자요, 어머니. 나는 행복해요. 은숙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민호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내 인생의 봄을 선물해줘서.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메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인생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숙처럼 당신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